예. 아나콘다를 이제 어디서 깔았습니까, 여러분? 자, 아나콘다를 까는 법. 그러면서 집에서도 다 깔아 놓으세요. 아나콘다는 파이썬을 그냥 대체한다기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툴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파이썬을 깔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여기서 다운받아서 151로 해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굳이 여기 이렇게 설치 안 하고 그냥 바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나콘다를 깔았다라는 거예요. 아나콘다를 깔 때 여기서 들어가셔서 데이터 사이언스다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는 수학과 통계와 데이터 분석 분야, 데이터 마이닝,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그런 말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뭔가를 최근에 뭐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학문 분야를 총 아우르는 그런 용어를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로 써요. 스타티드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되고요. 어제 이걸 다 받으셔서 설치를 했고요. 제가 다운하라는 경로는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아나콘다 3라고 했어요. 여기 경로를 잘 알아놓으라고 하셨고, 이 경로가 안 보이는 이유는 보기에서 여기 숨기 항목에 체크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라고 하셨고, 이걸 숨겨놓은 이유는 중요한 폴더나 파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하지 말라고 숨겨놓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데이터 분석 관련 어떤 폴더를 만들고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운 폴더 만든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앞자인 DS를 그냥 쓸 겁니다. DS 대문자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 경로다, 파이썬 작업 경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여기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복사해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아나콘다 cmd라는 걸 이제 불러 오셔야 되는데 명령 프롬프트 말고 여기서 ANA 아나콘다를 깐 후에 ANA를 갖다 실행하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떠요. 뜹니까? 여기서 가급적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시고요. 이런 검은 창이 뜨죠? 그리고 얘는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뜨고 아나콘다 3 그리고 그냥 얘가 사진 경로가 여기다라는 거고 베이스라는 게 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경로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리눅스에서도 경로 바꾸는 거 배웠듯이 change 디렉토리로 가서 항상 띄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복사했던 경로가 뜹니다. 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면 경로로 바꿔지고요.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와 달리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그냥 실행하고 결과를 보는 그런 어떤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주피터하고 한 칸 띄시고 노트북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따로 뭐 경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이 DS라는 폴더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 폴더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까만 환경은 끄시면 안 돼요. 까만 환경은 그냥 냅두셔야 되고요. 여기가 뜬다는 얘기는 이 경로에서 앞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작업 파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로가 어디냐면 아까 여기 D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아나콘다 3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아나콘다 3 안에 우리가 막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DS라고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폴더 만들고 작업 파일을 만들면 돼요. 일단 파이썬 기초를 오늘 빠르게 그냥 어느 정도 한 번에 다 끝낼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폴더 한 다음에 파이썬과 파이썬 베이직이다 라고 폴더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F5 여기 파이썬 베이지란 폴더가 바로 생기죠. 여기서 폴더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폴더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폴더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new 한 다음에 여기 폴더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이썬 베이직 들어가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다 상위로 올라가면 점점 여기를 누르시면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 폴더 안에서 이제 파일을 만들 거예요. new 한 다음에 파이썬 3 이런 창이 뜨는데 이런 걸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의 어떤 작업 환경이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배울 건데요. 일단은 제목이 untitled라고 되어 있고 확장자는 untitled.ipymb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파일을 만들게 되면 untitled.ipymb라는 데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파일명이에요. 파일명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헬로우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해서 그냥 untitled 들어갔다가 클릭하시고 헬로우라고 이제 했을 때 뭐 파일명은 뭐 대수문자 상관없어요. 파일명이 헬로우라고 바뀌고 여기도 헬로우라고 바뀝니다. 얘는 열어도 어디선가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없는 형태예요. 약간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사용하시게끔 이런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의 가장 기초적인 그 함수를 몇 가지 이제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바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헬로우를 찍어보죠. 모든 언어에서 우리가 헬로우를 찍어보듯이 여기서도 헬로우를 찍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이 색깔이 녹색으로 뜬다는 얘기는 얘가 예약돼 있다. 내장된 함수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문자열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헬로우라는 걸 찍어 봄으로써 파이썬을 배울 건데 파이썬 기초를 그냥 배우는 것보다 이제 알고리즘하고 또 수업하고 같이 이렇게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같이 좀 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절대값, 그죠? 절대값이라는 그런 개념부터 이제 배우면서 이 파이썬으로 절대값 함수를 만드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전에 파이썬의 자료 구조를 먼저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썬의 자료 구조는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주석 처리는 샵이고요.
대괄호 얘는 리스트다라고 그래요. 리스트. 그리고 중괄호는 딕셔너리다라고 그래요. 딕셔너리. 그다음에 소괄호는 튜플이다라고 그래요. 튜플. 그래서 외울 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그래서 대괄호는 우리가 리스트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괄호는 딕셔너리다라고 부르고요. 소괄호는 튜플이다라고 불러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얘네들 간의 이제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 개념부터 이제 배웠죠. 자바에서도 변수 개념부터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 개념을 먼저 배우도록 할 건데 요 가이드 해주는 어떤 기본 그 여러분이 못 따라오거나 이럴 때 좀 그리고 저번에 이제 웹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가 W3 스쿨을 갔던 것처럼 그죠? 파이썬을 공부하는 가장 쉬운 교재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점프 투 파이썬. 여러분 지금 교재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여기에 있는 가이드를 좀 따라서 좀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할 거고요. 네. 여기 뭐 파이썬이라 뭐 이렇게 있고요. 파이썬의 특징이 있어요. 역시 특징도 역시 뭐 쉽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쉬운지 직접 해보시면 돼요. 우리는 설치를 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배운 것처럼 자료형이 있어요. 자료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료형이라는 말과 자료 구조라는 말을 혼용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혼용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자료 구조라고 했어요. 이제 숫자, 문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불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리스트가 대괄호, 딕셔너리, 중괄호, 소괄호, 튜플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자바에서 다 배웠다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자바와의 차이점만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고 바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파이썬을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스트예요.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실 때 이제 리스트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리스트를 배우기 전에 변수 개념부터 배워야 되죠. 그래서 변수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2-8의 자료형의 값을 저장한다. 여기 개념 있죠? 요거를 이제 참조정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다 배웠던 개념이에요. 변수라는 개념은 강을 갖다가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강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지어 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먼저 선언하고 했었지만 여기서는 따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고 그냥 방 이름만 넣고 값을 넣으면 이 1이라는 게 정수죠. 그죠? 그래서 역시 어사이먼트라는 할당 연산자 형태로 해서 A라는 방에 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A를 치면, Shift 엔터 치면 1이 나오고요. 제일 많이 쓰는 함수가 이제 타입이란 함수예요. 타입. 자, 이 함수는 역시 여러분이 우리 나와에서도 배웠듯이 어떤 틀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틀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에서 나왔냐라는 거죠. 그죠? 파이썬도 역시 OOP이기 때문에 객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 오브젝트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타입이라는 것은 클래스를 주로 얘기를 해요.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타입을 치면 A라는 거에 타입을 치면 얘가 인티저라는 어떤 자료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인티저라는 클래스에서 인티저 타입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가 실체화돼서 A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수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D도 뭐 1.5 넣을까요? 1.5 넣어서 타입 이렇게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수 실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있죠? 그 다음에 문자열. 그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불리언은 C라는 방에다 넣어볼까요? true, false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요거에 맞춰서 예하고 형태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T가 대문자고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불리언은 논리형이다 라는 거고요. 그거를 줄여서 불이다 라고 해요. 나머지 이제 문자열만 하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같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꽃다운표, 쌍따옴표 둘 다 가능하다. 여기다가 꽃다운표로 해서 뭐 H 하나만 넣어도 얘는 스트링이고요. 쌍따옴표로 해서 뭐 하이 뭐 이렇게만 해도 뭐 이번에는 뭐 K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만 해도 똑같이 아이고 똑같이 스트링입니다. 문자 한 글자고 문자는 한 글자 이상이죠. 그래서 한 글자든 이렇게 여기다가 뭐 두 글자를 넣든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는 주로 li라는 방으로 많이 이름을 쓸 거고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요. 네, 리스트에는 다른 타입이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리스트는 뭐를 말하냐? 일단 여러 개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숫자도 들어가도 되고 문자도 들어가도 되고 볼리언도 들어가도 된다. 뭐 소수점도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li 타입을 보시면 리스트다라고 나오죠. 리스트에는 인덱싱 기능이 있다. 인덱스가 있다라는 거죠. 인덱스는 뭐다? 순서다라는 거죠. 컴퓨터는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에는 인덱스는 어떻게 대괄호로 역시 인덱스는 대괄호로 해서 접근하는데요. 대괄호로 해서 쓰는 거고, 요때 그 리스트에 있는 대괄호의 차이랑은 뭐가 있냐? 리스트의 대괄호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대괄호 앞에 뭐 안 붙는 거죠. 근데 인덱스의 대괄호는 여기 앞에 어떤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 파일을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괄호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엑셀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제가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하이를 넣고 여기다가 false를 넣고 여기다가 6.7을 넣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은 li의 배열을 배운 거랑 이제 여러분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그런 개념이랑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제 당겨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첫 번째 방에 있는 놈, 두 번째 방에 있는 놈, 세 번째 방에 있는 놈, 네 번째 방에 있는 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에 있는 놈 1이죠? 두 번째 방에 있는 놈, 세 번째 방에 있는 놈, 네 번째 방에 있는 놈. 각각에 대한 타입을 보게 되면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라는 개념은 자바에서 배운 그런 클래스 개념하고 이제 동일한 이제 틀이다라는 거죠. 이 틀에서 틀이라는 인티저라는 클래스라는 틀에서 나온 인티저다라는 거요. 얘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 필요 없이 그냥 타입과 클래스는 같은 개념인 거죠. 틀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있는 값은 타입이 인티저고 두 번째 있는 방에 있는 건 스트링이고 이거는 이제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얘는 불리언의 약자고요. 얘는 플로트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숫자열과 그러니까 아니 그 문자와 리스트와 튜플과 문자열 공통점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가 있다라는 거, 인덱스, 공통점이에요. 인덱스가 있다. 자, 그래서 li에다가 아까 이렇게 리스트는 대괄호라고 했죠. 대괄호기 때문에 1하고, 그죠? 하나하고, A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봅시다. 그리고 튜플. 튜플은 이렇게 주로 우리가 튜플, TU 이렇게 저는 주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튜플은 소괄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괄호로 하시고 그래서 똑같이 넣어봐요. 네, 이렇게 넣어봐요. 튜플은 뭐냐? 리스트는 여러 개의 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방. 튜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방인데 얘와 얘의 차이가 있어요. 원래 튜플이란 뜻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행과 열일 때, 행을 말하는 거, 어떤 행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행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덱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자열도 한번 해봅시다. 문자열에다가 이제, 문자열은 주로 ST로 주로 저는 많이 써요. 스트링의 약자. 그래서 ST라고 이제 방을 만들고 여기다가 문자열로 해서 이렇게 넣읍시다. 1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넣읍시다. 자, 공통점이 있대요. 그죠? 인덱스가 있대요. 다 같이 한번 인덱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li의 첫 번째 방에 있는 놈하고 그냥 shift 엔터 하면 1이 나오죠? 그럼 튜플에 있는 첫 번째 방 나오죠? st의 스트링 문자열의 첫 번째 있는 놈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인덱스가 있다라는 걸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좀 편하게 한 방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통점 하나, 요거 하나로만 알아놓으세요. 일단 인덱스가 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라는 거죠. 그죠? 다르게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문자열은 이렇게 한 번에 문자열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건데 리스트는 이렇게 띄어서 원소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와 이제 튜플과 리스트와 튜플의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리스트와 튜플 의 차이 이렇게만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방에 아까 1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값을 2로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방에 아까 1이 있었죠? 거기다가 2를 다시 넣어서 넣으면 첫 번째 li를 다시 보면 2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리스트는 각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튜플은 아까 제가 TU의 첫 번째 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2라는 값을 넣으려고 이제 해보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튜플은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은 여기 나와 있어요. 튜플이라는 객체는 어사인먼트가 는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사인먼트 없어 할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원하지 않는다. 아이템이 원소니까 이건 에러 난체로 알아두시고 문자열은 아까 ST의 첫 번째 방에 있는 놈이 아까 1이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다시 2라고 한번 넣는데 얘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도 각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없다.